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어디에서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특히 이제 무속인들 같은 경우 그쪽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기가 있으니까 신내림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촉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촉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촉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신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리를 보다 보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당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꿈이 잘 맞는다. 아니면 촉이 너무 좋아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꼭 사주에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실제로 사주가 그런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촉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사주를 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은 촉이 좋고 꿈이 잘 맞고 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촉감이 좋구나 이런 거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명리라든지 이런 사주 공부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종교가 예를 들어서 스님이나 뭐 신부님, 뭐 수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또 이제 무당, 무속인들 중에서 많다고 하는 평두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팔자를 딱 보고 나서 내가 뭐 사주가 어떤지 좋은 사주인지 이런 거 알 수 없다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몇 가지 포인트만 사주에 갖고 있다 하면 내가 꼭 무당될 팔자는 아니지만 촉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두살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은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평두살이란 머리가 평평하다는 말입니다. 평두, 위에 한자 있죠. 그렇다고 하면 사주에 보면 십간 12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십간 12지지 중에서 특히 여기 6글자 위주로 해서 평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병정, 임자진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보면 글자 위에 보면 글자가 좀 뭔가 뾰족하다든지 나온 것들이 없이 거의 평평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평평하다 해서 평두살인데 이게 사주팔자에 최소한 3개 내지 4개 이상 이런 글자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평두살이라고 하고요. 뭐 아니면 촉이 좋다라든지 무속인이 된다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두살이 많으면 또 인생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다고 하면 아 내가 평두살에 있구나. 그러면 평두살에 있다고 다 무당이 되고 촉이 무조건 좋습니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오른쪽에 이런 글자가 최소한 3개 내지 4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팔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물론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많이 하지만 일단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주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내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두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주를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주에 이살이 있으면 결혼을 혹시 못하거나 결혼 생활이 어렵고요. 머리는 똑똑하고 영민하지만 좀 이기적인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무속인들 보면 자기가 정말로 최고라는 자부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자만심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이 없이 상대방을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신감 있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상담할 수 있을까? 이런 소극적이고 소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면 여러분들 무당집 간다든지 뭐 아니면 절에 가면 이렇게 뭐 산신령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속하고 불교하고는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사주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스님들도 이렇게 부적을 써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뭐 무당들도 부적 많이 쓰고 하는데 진짜 부적인지 가짜 부적인지 그것을 좀 잘 가려야 되는데 그걸 일반 사람이 가리기 쉽지 않아요. 부적도 막 비싼 거는 수백만 원씩 갑니다. 보통 막 1, 200만 원씩 가죠, 부적이. 그런데 이 부적도 사다가 몇만 원짜리 아니면 몇천 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건 전혀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 촉 아니면 이런 걸 쓸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평두살이고요. 종교가 역술가 무속인 상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관심이 많고요. 또 배우다가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명리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명리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내가 무속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가 신내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꾸고 항상 불안하고 촉이 너무 좋은데 이게 신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 테마사 찾아가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사주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이 숫자가 많으면 더욱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또 여성 사주에 충이 되거나 원진기문살이 같이 있으면 이혼수가 있거나 무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무속인 되는 것보다는 상담사 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풍수 구운 시대는 일단은 이런 쪽이 훨씬 더 앞으로 각광받을 겁니다. 지금 벌써 2025년인데 작년부터 24년부터 풍수 구운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2043년 동안은 풍수 구운 불의 시대예요. 이 불의 시대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고 정신적인 예술적인 문화 이런 쪽이 굉장히 앞으로 그쪽에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발달하지만 지금과는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할 건데 그런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 정신문화 계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담 컨설팅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잖아요. 상담은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면 좋고 혹시 자기가 이런 게 있어서 사주를 공부하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 영상 다 찾아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제가 사주나 유김, 풍수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꼭 배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평두살이 있는 예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자기가 병이나 갑 그리고 자나 진 여기 지금 네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글자가 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내지 4개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네 글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상당히 촉이 좋고 또 이런 쪽에 사주 명리라든지 아니면 상담 컨설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뭐 정미월에 갑자일날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런 사람 사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평두살이 벌써 갑정임자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 보면 동그라미 친 데 보면 자미 원진이 있습니다. 자미는 원진도 되고 또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지가 불안정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지금 천간의 기운은 형이 상학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사회성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 지지라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지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월지하고 일지가 이렇게 잠이 해나 원진이 된다. 그러면 이 배우자 자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평도살도 있는데 잠이 원진 해까지 있으면 부부 자리도 안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정말로 궁합이 잘 맞고 좋은 사람 만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처음에 만나서 좋다, 뭐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운법으로 이겨내느냐?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 명리학 업상대처라고 하죠. 뭐 사주 명리학을 배운다라든지 아니면 상담 컨설팅 분야의 일을 한다라든지 뭐 정 안 되면 정말 신내림 받아서 무속인이 된다란다 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사주를 내가 몰라도 이런 글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주팔자에 이런 글자가 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에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도 꿈을 많이 꾸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개운법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궁합이 잘 맞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풍수적으로 좋은 집을 이사 간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실제 해서 배운다라든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갑술일날 태어났는데 정사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사술 원진기문살에 있어요. 우리가 원진살이 있고 기문간살이 있는데 이렇게 사술 같은 경우는 원진기문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앞서는 자미 같은 경우는 원진만 있고 해가 있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술 원진이 자미 원진보다는 조금 더 셉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술일 날 태어났는데 정사월에 태어났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식상이 발달되어 있고 또 재물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복이라든지 자기 능력 발휘해서 뭐를 한다면 잘합니다. 특히 예술계통, 운동계통, 뭐 예술문화, 자기의 능력, 재능을 발휘하는 뭐 식당, 셰프, 뭐 바리타스, 뭐 아니 바리타스가 아니라 바리스타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지랄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내가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마음을 다잡고 정리를 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운법은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잘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운을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술 원징임은 있는 분들은 성격을 좀 더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고 대인관계 잘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상담 컨설팅 그리고 사주 명리학 이런 걸 공부하시고 공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두살, 신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촉이 좋고 뭔가 공부를 하면 좋은 사람들 사주를 알아봤고요. 혹시 사주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